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다이어트 시리즈 최종판에 연결되는 컨텐츠, 어떻게 하면 날씬해 보일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지금 내 몸무게보단 좀 덜 나가 보일 수 있냐, 18년 동안 고민하던 신 박사님의 노하우 1편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공개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 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상의에 대한 노하우와 하의에 대한 노하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상의 중에서는 뭐 네크라인이나 허리라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져줘야 이제 좀 더 날씬하게 보이냐, 내 체형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의에서는 이 벨트 라인 혹은 어떤 사이즈 그리고 어떤 소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패션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곡선보다는 직선적인 패션, 온도로 표현을 하자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옷들보다는 차갑고 도시적인 느낌의 패션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컬러는 부드러운 파스텔이나 좀 뮤트한 그런 차분한 베이지보다는 쨍하게 깨질 듯한 파랑색, 핑크색 혹은 완벽한 무채색을 선호합니다. 자, 그러면 신님의 다이어트 패션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넥라인에 있어요. 넥라인, 데코르테 부분이라고도 하면서 목선이라고도 하고 빗장뼈가 있는 이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상의의 어떤 비주얼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의를 고를 때 넥라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목티는 안 입어요. 목티를 왜 안 입냐? 우리가 쉐딩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턱의 착시 현상을 불가능하게 만들죠.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데코르테 쉐딩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속여야 한다. 저한테 가장 베스트인 넥라인은 과감히 밑으로 파여진 V넥. 저는 사실 체형상 약간 목이 짧다고 느끼거든요. 날렵하게 파인 V라인은 목의 시선을 연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스트레이트 헤어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 더욱더 여기가 쑥쑥쑥 늘어나서 마치 목이 기린처럼 뻗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괜찮은 넥라인이 저는 스퀘어 라인입니다. 자, 스퀘어 라인을 입었을 때 어떤 형태에서 내가 만족을 했더라를 떠올리면은 어깨 넓이를 조금 단축시켜주는 느낌이 나면서, 제 단점인 곡선 형태의 어깨 라인을 디귿자로 잘라주면서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이 팍팍팍 풍기는 상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찌 보면 좀 페미닌한 느낌의 옷이라서 실제로 많이 입진 않아요. 가끔씩 드레스나 뭐 행사장 그런 데 갔을 때 이제 드레스를 고를 때 입어보면 스퀘어 넥라인이 정말 예뻐서 나중에 나는 그런 옷 하나 사면은 스퀘어로 사야지 라고 항상 마음 먹게 되는 저의 로망 넥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스트가 있으면 쏘쏘가 있고 워스트가 있잖아요. 쏘쏘는 라운드넥. 그렇지만 저는 이제 너무 짧은 라운드넥이나 너무 깊은 라운드넥은 입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차이나카라. 우리가 차이나카라라고 하는데 이게 슬릿 넥라인이래요. 이런 식으로 살짝 오므렸다가 좀 푹 파였다가 다시 오므러지는 그런 약간 V넥의 변형 같은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보트넥이라고 하더라고요. 빗장뼈를 딱 가로지르는 그런 라인인데 그건 뭐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제 승모근을 강조해주는 느낌 같기도 하고, 그건 정말 승모근이 낮으신 분들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워스트, 내가 절대 안 입는 넥라인. 한마디로 저랑 체형이 비슷하다면, 목이 짧고 어깨가 둥글다면 이런 라인은 피해라. 언니 경험이다. 첫 번째, 깊은 라운드 티. 어깨가 보일 정도로, 가슴 골이 보일 정도로 이 깊은 라운드 티는 그 풍만한 가슴의 느낌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아무리 데코르테 쉐딩을 해도 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어떤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연출이 됐어요. 두 번째, 오프숄더. 한마디로 내 숄더를 그대로 노출하는 거죠. 이거는 뭐 숄더 자체가 자신 있으신 분들이 입게 되는 거고, 저는 오프숄더를 입으면 그야말로 뭐 플러스 5kg, 플러스 10kg 정도로 보이는 그런 룩이 되더라고요. 절대 입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더 최악. 오프숄더긴 오프숄더인데 프릴이 달려있다. 뭐 이렇게 있잖아. 뭔지 알죠? 있는 거. 그런 거 입으면 또 세상 덩치가 커 보여요.
그런 프릴 같은 거는 이 상의에 좀 뼈밖에 없다. 제가 어디 수영복 연구할 때 한번 그걸 들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좀 볼륨이 없는 분들이 프릴을 줘서 여기 부피감을 주는 그런 수영복이 있다. 뭐 이런 걸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릴은 상체가 작아 보이고 싶다면 절대 피해라. 가오리도 절대 안 돼. 가오리 라인만 입으면 제 어깨는 3배가 됩니다. 그리고 가오리 라인은 어깨선이 이만큼 내려가 있잖아요. 반대로 목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네크라인이 있어요. 그것도 어깨가 굉장히 커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깨를 좁아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피하셔야 하는 네크라인입니다. 자, 다음은 허리 라인에 대해서, waist line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거예요. 사실 이건 체형마다 좀 많이 다른데 저는 생각보다 허리가 좀 얇아요. 뭐 빵댕이보다, 가슴보다 허리가 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허리 라인을 정말 조여주는 옷을 입거나 아니면 아예 일자로 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옷을 입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갑니다. 허리 체형을 강조한 룩 같은 경우는 크롭티. 그때 기억나죠? 제 친구가 저 크롭 입었을 때 박수혜 너 크롭 입으니까 얘가 되게 날씬해 보인다.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크롭을 잘 입으면 상대적으로 엉덩이랑 가슴이 커 보이면서 조금 괜찮아 보여요. 곡선형으로. 그리고 벨트로 허리를 졸라버리면 이제 또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는 라인이 만들어지겠죠. 혹은 언니가 시집을 가. 나는 벨라인이나 A라인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 거야. 엉덩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허리가 이렇게 좁아들기 때문에 허리가 정말 잘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드레스를 입을 것입니다. 반대의 케이스는 뭐가 있었죠? 허리 라인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한마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일자핏의 재킷 혹은 코트는 정말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자로 떨어져서 저 사람이 곡선을 가졌나 직선을 가졌나 알 수 없는 그런 룩이 만들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얼굴과 손발목이 조금 살이 덜 붙었기 때문에 코트를 입으면 다들 한 5kg, 10kg 빠진 줄 알아요. 저는 정말 코트 착붙 몸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편하게 입을 때 저는 큰 옷들, 발렌시아가에서 옛날에 자주 만들던 그런 옷들도 많이 입어요. 오버사이즈 후디라던가 오버사이즈 재킷 그런 걸 입으면 상대적으로 날씬한 내 손발목과 얼굴만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제 몸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죠. 그런 옷들은 정말 뭐 레깅스랑 입어도 괜찮고 추리닝이랑 입어도 괜찮고 딱히 제 그런 단점들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좀 벙벙하게 요즘 유행하는 느낌으로 몸을 만들 수 있는 옷이라서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허리 라인을 이렇게 연출하는 편입니다. 상의의 3번째 포인트는 소재입니다. 제가 절대 안 입는 옷들 중 하나가 니트예요. 이런 식으로 되게 보송보송하고 부피가 있게 보이는 그런 소재의 옷들을 입으면 한 85kg처럼 보여요. 또 광택이 너무 많이 나는 세틴 혹은 가죽 같은 옷을 입으면 그렇게 볼륨감 있어 보여요. 그 말은 즉슨 굉장히 매트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건데요. 광택이야말로 몸의 볼륨감을 강조하는 그런 빛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없는 옷을 입어야 조금 뒤로 가 보이고 쓱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알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소재의 중요성 이상입니다. 이제 다음은 하반신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참 저는 한 27살 때까지는 제 하반신을 저주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28살쯤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완벽한 자아가 생기면서 야, 허벅지가 두꺼운 사람이 오래 산다. 진짜로. 또 하나 자세히 생각해보니까 각선미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체지방량이 적어도 근육이 좀 올통볼통하게 생긴 다리가 있고 아무리 체지방량이 많아도 그냥 일자로 쭉 뻗은 다리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 각선미 같은 거는 이제 종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포유류고 저기는 파충류, 여기는 뭐 양서류 같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난 지금 내 다리를 사랑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미련 갖지 마세요. 스키니지 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저는 스키니지는 안 입어요. 왜 안 입냐? 제 다리를 있는 그대로 좀 많이 강조해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라인은 어느 정도 제 다리 라인을 일자로 보이게 만들어주거나 혹은 벙벙하게 만들어서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이게 하고, 굳이 자세한 라인들은 나만 거울 보면 되지 않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보여주면 되지 않나? 뭐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바지들은 벙벙하게 입는데 단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바로 정장 바지입니다.
정장 바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입잖아요. 우리가 뭐 면접을 가거나 혹은 좀 포멀한 자리에 간다거나, 그런데 치마가 입기 싫을 때는 정장 바지를 입고 싶고, 정장 바지는 너무 벙벙하거나 꽉 끼는 스키니보다는 정말 내 하체에 딱 맞는 그런 핏이 필요하죠. 튼실한 하체, 오래 사는 하체에 딱 맞는 정장 바지를 고르는 저의 노하우. 첫 번째는 벨트 라인, 그 중에서도 다트 라인입니다. 다트라는 거는 이 평면의 천을 인간의 곡선, 몸의 곡선에 맞기 위해서 좀 접은 시접들을 말하죠. 그런 다트가 너무 앞부분에 많은 바지들은 이 아랫배를 좀 통통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트가 있는 바지가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사이즈가 좀 딱 맞으면 그나마 괜찮게 보이는데, 작아서 허리를 쫄라맨 상태에서 다트까지 있으면 정말 아랫배가 이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트가 큰 바지는 웬만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은 이상 잘 입지 않고요. 다트가 없는 바지, 혹은 다트가 아주 좁은 바지, 혹은 다트를 쫙 박음질로 박아서 숨긴 바지를 좋아해요. 그런 바지들은 나의 아랫배를 어느 정도 밋밋하게 만들어서 볼륨감이 없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말은즉슨 이제 아랫배에 힘을 굉장히 주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겠지만, 자, 그 다음 눈여겨봐야 할 것은 뒤쪽 허리의 벨트 라인입니다. 많은 빅사이즈 바지들이 뒤쪽에 고무줄을 장착한 상태로 앞에만 약간 정장 바지처럼 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리뷰한 몇몇 바지 같은 경우도 다 그랬잖아요. 그런 바지들이 정말 편한데 유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면, 고무줄이 너무 많은 양의 천을 먹고 있지 않는지. 그런 바지들은 뒷모습을 봤을 때 허리에 그 옆구리살들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사실 베스트는 뒤쪽에 고무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내 엉덩이 라인에 딱 맞는 그런 맞춤 바지를 입는 게 맞는데, 고무줄이 들어가야 한다면 허리 고무줄 부분이 잘 정돈된 바지, 혹은 너무 천을 많이 잡아먹지 않은 고무줄이 들어간 바지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하반신 두 번째 이야기, 핏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fit. 사이즈를 잘 맞게 입었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사이즈는 어떻게 아냐? 바지를 입고 섰을 때 사타구니에서 엉덩이로 가로지르는 주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 주머니가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에 따라서 바지가 맞고 안 맞고 입니다. 그런 주름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줘요. 우리가 프릴이나 뭐 퍼프 같은 것처럼 그 부분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주름인데, 그게 만약에 내 엉덩이 사타구니를 가로지른다고 생각하면 안 그래도 큰 내 엉덩이가 더 커 보여요. 그 부분에 주름이 지지 않는 적당히 큰 사이즈,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골라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단. 원단은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죠. 보송보송하거나 부피가 있어 보이는 그런 원단은 입지 마라. 마찬가지로 골덴 바지 초등학교 2학년 이후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입는 바지는 보통 블랙에 굉장히 좀 무거운 원단을 좋아하는데요. 이 무거움이 왜 중요하냐? 주름이 거의 지지 않고 전체적인 시각적인 느낌을 다운시켜주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단 자체가 살에 좀 앵겨 붙는 그런 면 바지보다는 이제 폴리에스테르, 약간 그런 인공 섬유 이런 것들, 다리에서 막 떨어져서 차르르하게 뭔가 차르르 슉, 뭔지 알지? 슉 떨어지는 그런 바지들이 가장 내 하체가 좀 길어 보이고 날씬해 보이고 내 다리 라인이 잘 보이지 않고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스커트. 사실 치마는 제가 많이 안 입는 옷 중에 하나인데요. 치마를 잘 안 입는 이유 3가지 정리해봤어요, 저한테. 첫 번째는, 보통 치마는 이제 허리 라인을 굉장히 올려주면서 다리가 짧은 동양인 체형을 많이 개선시켜주죠. 그렇지만 저는 키가 좀 있으면 174기 때문에 굳이 다리가 많이 길어 보일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가 좀 제일 커. 저는 특히 여름에 치마를 입었을 때 그 다리 사이에 끼는 습기를 정말 싫어해요. 허벅지 사이가 막 끈적끈적하게 부닥치면서 진짜 속바지가 계속 말려 올라가고 그 사이가 계속 젖어들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겨울에 스타킹이랑 입으면 입었지 여름에는 치마 절대 안 입어요. 한마디로 그건 뭐야? 허벅지 사이가 떨어진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니스커트는 꿈도 안 꾸죠. 미니스커트는 제 굴곡진 다리 라인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그거는 종이 다른 사람들이 입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제가 입는 치마들은 보통 정강이 밑으로 내려오는 롱스커트.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롱스커트가 아주 잘 받아요. 그래서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뭐 디올 스커트라던가 뭐 H라인이지만 이 골반 라인을 좀 강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마 가끔 입고요. 아니면 더 헐겁게는 아예 그냥 벙벙한 주름 치마. 근데 그런 것도 다 허벅지 사이에 땀 차서 그냥 안 입어요. 너무 땀차. 이상 제가 치마를 안 입는 이유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님의 다이어트 후기 컨텐츠 날씬해 보이기 노하우를 공유를 해드렸고요. 메이크업이랑 헤어 나오는 1편 못 보신 분들은 1편도 꼭 체크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고 노하우가 전해졌다면 저희 북유럽 친구들 본인의 노하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같이 적용해 보려고요. 중요한 건 날씬해 보이고 싶을 뿐이지 날씬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허벅지가 두꺼워야 오래 산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로 나만의 날씬법 노하우 함께 공유하도록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